오늘도 뜨거운 이슈를 모아서 자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양수 전 청와대 행정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최단비 변호사, 그리고 우수근 중국 상하이 동아대 교수 네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우 교수님, 네. 지금 뭐 중국 전승절, 항일 승전 70주년 기념식이죠. 예. 전승절 행사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베이징 중심부는 완전히 삼엄한 경비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반인 통제가 차단되고 있는 겁니까?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예. 그 중국 국가적인 정승절 행사입니다만 예. 그 천안문 근처에 있는 상인들한테는 그렇게 반가운 것만은 아니죠. 예. 그러니까 천안문 광장을 주변으로 해서 그 북경의 핵심적인 관광 명소가 있습니다. 그 왕푸징이라는 북경에서 가장 큰 번화가 됐는데 예. 상점도 다 철수됐고 다 철저하게 차단되어 있는 상태죠. 관광 자체가 이제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군요. 그렇죠. 천안문 광장은 이중으로 봉쇄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일반인은 절대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지금 언제까지 그게 계속 이어지는 겁니까, 그러면? 4일 오전서부터 단계적으로 예. 예. 그동안에 지금 중국 당국이 이제 공기를 이제 청정하게 하기 위해서 소위 분루 열병식이라고 이제 부를 정도로 이제 공기를 깨끗하게 열흘 전부터 지금 계속 예. 이제 해왔다고 하는데 공장이 2,000곳, 공사 현장에 9,000여 곳 정도가 이제 가동을 중단했다고 하는데 불만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불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는 속된 말로 공산당이 하라니까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예.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공기도 이제 깨끗하게 하고 했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푸른 하늘뿐 아니라 이제 열병식에 참석하는 이제 병사들, 장병들의 신원조회를 또 이렇게 엄격하게 했다고 그래요. 예, 한간에는 지금 8대 조상까지 네. 뭔가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없느냐, 사돈의 8종까지 조사를 해서 정말 문제가 없는 사람들만 이번에 이제 열병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역 군인들에 의해서 철저한 신원조회를 했다 그러는데 아마도 이유가 최근에 있었던 지금 시진핑 주석이 중국에 있어서 상당히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예. 군 장성 한 100여 명 이상이 지금 그런 걸로 해서 연루돼서 수사를 받고 감옥에 있고 그러기 때문에 군 내부에 만약에 어떤 불만을 가진 세력이 전투기를 조종하다 갑자기 천안문으로 달려들 수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원래 실탄이 장전돼 있지 않은 총이어야 되는데 실탄을 장전해서 무슨 사고를 낼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잊기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만에 하나 그런 사태까지도 조심하겠다 하는 것이 중국 정부의 설명인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중국 지도부가 이제 신원 조사를 이렇게 엄격하게 하는 배경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대대적으로 하는 국제 행사도 됐지 않습니까? 외국에서 우리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가 수반이라든가 국제기구의 대표도 오고 주요한 분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예. 그분들에 대한 경호도 필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다음에 정말 대대적으로 부정부패 척결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상황에서 척결되어진 사람들이 불만 세력이 돼가지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정변을 기대하거나 요인 암살을 하거나 아니면 중국 정부가 시진핑 정부가 역점을 들여서 만들고 있는 전승절 행사를 망하게 함으로써 자기들에 대한 응징을 하겠다라는 그런 촛보도 나돌고 있기 때문에 예. 공산당 정부로서는 어찌됐건 이것을 무탈하게 끝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삼엄한 그래서 이제 8대조까지 신원조회도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예.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과연 8대조까지 알 수 있는 어떤 인적 사항이 기록된 가족 관계부가 존재하느냐 하는 그런 것도 데이터가 있는 겁니까? 8대 조상 같으면은 이게 컴퓨터도 없을 때 같은데. 사실 신중국 선언이 1949년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 사실 그 전의 장부와 그 이후의 장부가 사실은 어떻게 연결된지 잘 모르겠는데 예. 이를테면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우리가 신원조회를 해서 만반의 준비를 한다 이런 뜻이지 실제로 8대조로 확인할 수 있는 장부가 있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예. 지금 중국은 56개 소수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예포를 쏠 때도 56개의 대포를 가지고서 70주년을 기념해서 70발을 쏜다 그러는데 예. 56개의 소수 민족이 있고 그다음에 신장 위구르 지역은 그리고 티벳 이쪽 지역은 상당히 독립을 염원하는 그런 민족주의적인 색채가 상당히 있으면서 사실 가끔 테러가 일어나는 게 중국의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까지도 다 감안해서 우리가 안전하다 이런 것들을 대내외에 천명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중국 공안원 중에 제가 좀 아는 분이 있어요. 예. 현직에 있을 때부터 이제
공안 수사하면서. 근데 이분 얘기 들어보면 우리 이양수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장 이구루족에 대해서 지금 가장 신경을 쓰는 그런 요인 그 경우에 대해서 현장에서 어떤 테러라든가 그다음에 요인 경우 또 이런 그 전승절 70주년 행사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관중으로 이렇게 위장을 해가지고 어떤 그 소란을 떨칠 그런 부분까지 지금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치안이나 뭐 환경 이런 것에 뭐 신경 쓰는 거 보면은 상당히 뭐 놀라울 정도인데 특히 또 뭐 열병식 훈련 부대 가운데 뭐 원숭이 부대가 있다고 하는데 원숭이 부대라는 게 뭡니까? 원숭이라고 하면은 중국 당국에서는 싫어합니다. 아, 그래요? 특수부대원. 실제 특수부대원으로 원숭이도 예, 특수부대원입니다. 편성됐어요? 5마리의 원숭이가 특수부대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예. 말하자면은 그 원숭이 부대원도 있고 독수리 부대원도 있습니다. 특수부대원. 그러니까 그 버드 스트라이크 해가지고 예. 비행기가 날아갈 때 나는 비행기하고 새가 충돌하게 되면 심할 경우 추락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에어쇼가 이제 예정돼 있죠. 그것 때문에 200대 이상의 그 항공기가 에어쇼를 할 것인데 그걸 대비해서 육상에서는 원숭이로 하여금 새가 나무에 둥지를 졌다가 날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아예 새가 둥지를 못 짓게끔 나무로 올려갖고 새 둥지를 다 척결하는 것, 없애버리는 것이죠. 육상에서는 원숭이 부대가 활약을 하고 그다음에 공중에서는 독수리가 선회하고 있다가 이상한 새들이 비행하지 못하게끔 하고 있는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하고 있죠. 그 원숭이는 이제 그런 훈련을 좀 시켜서 이제 하는 거겠죠. 시켜서 하고 그만큼 그 새집을 하나씩 철거할 때마다 사과라든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라든가 땅콩을 듬뿍 줘갖고 더 계속 하게끔 하고 있죠. 예. 자, 이번 그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전승절 행사에 이제 불참하는 이유가 최고 대우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했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그 분석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사실일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런 분석들이 지금 이제 북한 전문가들 팀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평양과 그 평안북도 주민들 사이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그런 예우 문제 때문에 이번에 중국 전승절 참석을 안 한다더라라는 소문도 상당히 퍼져 있다고 그래요. 지금 천안문 성루에 김정일이 만약에 간다 그러면 어디에 서야 되느냐.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구석에 배치된다든지 뒷줄에 배치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본인으로서는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겠죠. 사실 그 전에 그 러시아 전승절 기념일 때도 김정은 위원장이 그 러시아 측에다가 단독 경호를 요청을 하고요. 본인의 어떤 좀 그 다른 사람과 다른 국가 원수들과 다른 예우를 요청해서 러시아에서 난색을 표해서 결국 안 갔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결국 중국 측에 본인을 좀 빛내달라는 이야기를 부탁했는데 중국에서 거기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갔다 하는 것이 지금 정설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 중국 내부의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그것 하나 있을 수 있었겠지만 저는 그것은 너무 좀 하나에 불과할 거라고 생각하고 많은 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의 표현에 의하면 생떼를 쓰는 듯한 요구를 많이 했다. 너희가 우리 전승기념일에 우리 나를 그 참가시키게 하려면은 모두 해주고 그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는 들어줄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단호하게 거절했다라는. 하지만 북한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체면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었겠죠. 추석 날에 저 주인사들이 이렇게 쭉 설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 어디에 서는 겁니까? 이것이 지금 내부에서 이렇게 들리는 바에 의하면요. 확실한 것은 시진핑 주석의 왼쪽인가 오른쪽에 서는데 왼쪽에 선다면은 최고의 대우인 것이죠. 그래요? 우리가 약간 좀 헷갈리고 있는데. 우리가 볼 때 오른쪽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 볼 때 주빈의 왼쪽이 가장 중요한 VIP를 모시는 것인데요. 우리 우의정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좌우 하지 않습니까? 좌가 더 높죠? 당시 그 1950년대 그 김일성이 모택동과 함께 사회를 할 때는 오른쪽에 섰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우리 대통령께서 좌측에 쓸 거라는 그런 예측이 더 많은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정말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불과 20-30년 전만 하더라도 세계 최고의 공산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그 양대 태두의 대통령 혹은 국가 주석과 우리 대통령이
한 반열에 서가지고 더군다나 두 번째로 중요한 예,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아주 중요한 우리 국력이 그만큼 크게 부상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지금 이번 전승절 행사를 계기로 이제 북중 관계, 그다음에 이제 한중 관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그 이제 변화를 보이지 않는가 이제 이런 이제 그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북중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이제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북한 주재 중국 대사입니다. 리준진 중국과 북한은 혈맹 관계다 이런 이제 글을 올렸어요. 이거는 어떤 건가요? 우리가 중국을 이해함에 있어서 잘 알아야 될 것은 표리부동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어떻다 중국은 국제사회 평화와 안정을 최우선으로 한다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예. 이것은 그 사람들도 얘기하는 겁니다. 중국의 국가위기 우선이다라는. 즉 자기들이 중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갖다가 표면 그대로 들으면 절대 안 되고요. 오히려 행동, 자그마한 행동 하나로서 그 암시를 읽어내야 되고 함축적인 표현 속에서 뜻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보십시오. 리진진 대사가 그러면 기고문을 요청을 받았는데 거기서 우리는 조중우호를 중시하고 있다 하지 조중우호를 우리는 뭐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말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써준 걸 갖다가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그쪽에만 표면적인 행동에만 보고 좌우된다라는 것은요 중국 파악을 그만큼 못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그 중국에 가서 천안문 성루에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북한과 중국과 그 대한민국 굉장히 가까워지고요. 예. 그다음에 정상회담도 이번에 하게 되고요. 예. 그런데 김정일 위원장은 참석을 안 하고 예. 이런 차원에서 중국은 북한에 무언가 이게 지금 뭐 기름을 준다든지 쌀을 준다든지 뭐 돈이 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말로 저렇게 대사가 말로 북한의 어떤 그 내부적으로 동요할 수 있을 만한 불만을 표시할 수 있을 것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예. 어떤 말로 그런 지렛대를 삼아서 잠재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립 서비스입니다. 립 서비스에 쏘가나오면 안 돼요.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뭐 북핵 문제까지 논의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요, 당연히 북한 문제, 북핵 문제 논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와 관련돼서 사실 이것도 우리가 약간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중국도요, 예. 북핵 절대 반대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을 안 만나는 두세 가지 절대 조건이 있는데,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핵 포기해라. 미사일 발사하지 예. 마라. 라는 것이거든요. 중국은 북한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우리 한반도에 핵이 배치되는 것에 상당한 경계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핵에 대해서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북핵 비핵화를 명시해달라고 하지만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명시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가 이번에 분위기가 좋다 해갖고 북핵 비핵화를 명시해달라고 요구한다는 것은요. 협상을 잘못하는 것이죠. 예. 중국의 딜레마입니다. 예. 마지노선입니다. 궁지에 몰아놓고 너 내가 주는 독물 마시고 죽을래 아니면 예. 칼에 찔려 죽을래 라는 선택지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국도 마찬가지로 북핵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너무 그것만 조일 것이 아니라 예.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요번에 리커창 총리하고도 만나지 않습니까? 예. 경제적으로 한중 관계 지금 가장 좋다지만 예. 일반 국민이나 일반 기업들이 피부로 느끼는 건 없지 않습니까? 예. 경제적으로 중국 시장에 더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경제 사절도 많이 가죠 이번에. 예. 그러니까 우리 정부와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민간 부문, 중국 쪽으로 취업이라든가 창업이라든가 우리 예. 기업들이 중국 시장 진출이 더욱 잘 될 수 있도록 중국으로부터 협력을 받는 것, 그쪽에도 더 치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실리를 챙길 생각합니다. 필요가 있다 이제 예. 이런 말씀인 것 같군요. 자, 우수근 중국 상하이 동아대 교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